안녕하세요. 팔매론입니다. 이 영상은 그 한미 마이크로닉스와 K사 존에서 주최한 이벤트로 제품을 제공받아서 촬영되었음을 일단 먼저 영상 앞에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리뷰해볼 제품은 얼마 전에 K사 존에서 체험단 이벤트 모집을 했었던 한미 마이크로닉스 마스터 M500 레인보우 케이스입니다. 일단은 풀 버전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를 저희가 조립을 하면서 케이스에 대해서 이것저것 떠드는 내용들이 좀 너무 길어져서 한 1시간 거의 한 2시간 가까이 제가 떠드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 같은 경우는 제 유튜브에 있으니 그걸 한번 보시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실 수가 있을 거고, 그걸 영상이 일단 너무 길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을 것만 짚어드리고 따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요 케이스 마이크로닉스 케이스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마이크로닉스 자체가 우리나라 브랜드 중에서 이제 보급형 제품 중에서 아주 유명한 브랜드죠. 파워도 유명하고 그리고 케이스도 유명하고 국내 기업으로서는 상당히 유명한 제품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리뷰 체험단 당첨된 이 제품 같은 경우에 거기서 나온 지금 마이크로닉스에서 나온 제일 최신 제품이고요. 가격대는 지금 다나와 기준으로 63,000원에서 65,000원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중급 정도의 케이스를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요. 간단히 미들 케이스고, 간단하게 스펙 좀 특징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앞에 모양이 약간 V자로 이렇게 착 벌어지게 되는 되게 특이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RGB 펜 4개가 기본 장착이 120mm 펜 4개가 기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은 강화유리고 측면은 아쉽게도 강화유리가 아닌 아크릴입니다. 요 부분이 저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요 부분. 그리고 ATX 메인보드까지 장착이 가능하고요. 그래픽 카드는 380mm 그리고 CPU 쿨러는 높이가 157cm인가 8cm까지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조립하면서 정말 좀 아쉬웠던 부분인데, 일단 요즘에는 2열 순행 쿨러, 3열 순행 쿨러, 1층 순행 쿨러들이 많이 장착을 돼요. 일단 스펙 시트에는 240, 280, 360이 다 장착이 된다고 적혀 있어서 제가 원래 그 라이젠 2700X 시스템을 커세어 H115i 280mm 라디 제품을 물려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럼 280mm 장착이 되니까 전면에 그걸로 테스트를 하면 되겠다 싶어서 제품을 받기 전에 이미 분해를 다 시켰었어요. 그 시스템을 분해를 시켜서 준비를 해놓고 있었는데 조립하다 보니까 안 들어가더라고. 280mm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봤더니 스펙시트가 다나와에서는 다 장착된다고 나와 있고요. 다른 데들, 뭐 다른 업체들의 땡겨온 스펙시트 그런 데서는 수정이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안 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280mm 전면 라디가 장착이 된다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안 된다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 부분은 이 마이크로닉스 담당자분께서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전부 다 수정을 해주세요. 물론 이게 280mm 제가 어떻게든 달아보려고 했는데 안 달렸어요. H115i만 그런 건지 아니면은 다른 280mm 라디도 안 달리는 건지는 꼭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펙 시트를 그걸 보고 꼭 수정을 해 주시길 바래요. 이게 케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스펙 시트거든요. 솔직히 케이스의 주요 기능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부품이 다 장착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부품들을 잘 보관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외형이 띄어놔야지 되는 거고, 그리고 선정리가 편해야 되는 거죠. 선정리가 편해야 되고, 그리고 감성이죠. 그 다음이 이제 뭐 디자인적인 그런 요소, 쿨링적인 요소,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일단 그 스펙 시트에 그 모든 것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 혹은 논란의 요지가 있다는 부분은 좀 심각하게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120mm 팬이 두 개까지 장착이 가능하고요. 대신 라디에이터는 달리지 않습니다. 제가 장착해 보니까 위랑 아래에 약간 공간이 좀 좁아서 만약에 라디가 들어가게 된다면 램하고 무조건 간섭이 생길 것 같고요. 튜닝 램 장착할 때. 그리고 팬이 들어가도 좀 아슬아슬하게 튜닝 램이라면은 장착이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케이스를 얘기하면서 조립 편의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조립 편의성은 나름 괜찮아요. 그냥 무난무난하고 특히 각 그 메인보드에 연결하는 단자에 연결하는 그 케이블 홀 구멍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이 위치가 아주 잘 잡혀 있어서 손 정리하기가 되게 편했습니다. 바로 그쪽 구멍을 빼서 바로 앞으로 꼽을 수 있게. 그러면 전면은 되게 깔끔하게 보이거든요. 뒷면이 일단 어떻게 됐든 전면만 깔끔하면 된다는 저는 주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좋았고, 아쉬웠던 점은 이 케이스도 역시 콕스나 앱코의 좀 저렴한 케이스들 같이 CPU 보조 전원을 미리 빼놓고 메인보드를 올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나중에 끼우기에는 구멍이 너무 작아요. 그 부분은 꼭 주의를 해서, 이거는 이 케이스뿐만이 아니라 에코 저렴한 케이스들 아니면 콕스 저렴한 케이스들도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조립 편의성은 좀 무난했습니다. 그 부분만 제외하면은. 그리고 샤시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겉에 있는 부분의 샤시는 아주 튼튼하게 좀 두꺼운 철을 썼고, 중간중간에 좀 얇은 철이 들어가도 되는 부분은 좀 연한 철을 써서 잘 가격 절감, 원가 절감,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쓴 기분이고요,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라이저 킷을 지원을 해서 그래픽카드를 세울 수 있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는 솔직히 단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라이저 킷을 지원하는 그래픽 이 케이스인데 솔직히 2슬롯 밖에 안 되거든요. 2슬롯 짜리 밖에 못 달아요. 2슬롯 짜리 밖에. 그리고 2슬롯 밖으로 여유 공간이, 만약에 그 방열판이라든가 팬이 1cm만 더 커도 세웠을 때 옆에 닿습니다. 장착이 안 돼요. 장착이 안 돼요. 그런데 솔직히 라이저키 세우는 이유가 RGB 화려한 부분을 보이고 약간 좀 그런 감성적인 부분인데, 그런 제품들은 다 상위 제품이란 말이에요. 뭐 1660이나 아니면 그런 하위 제품이 아니라 상위 제품인데, 그런 막 최소한 1070, 2080 뭐 그런 애들이 들어갈 텐데, 그렇게 되면은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그 부분 1cm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라이저 킷이 의미가 없습니다. 라이저 킷도 별매로 사야 되는 거고, 이게 이미 가격이 65,000원인데 라이저 킷이 또 별매에 사서 라이저 킷을 달더라도 고급 최상위의 그래픽 카드들은 달기 어렵다는 거, 제약이 심하다는 거. 물론 라데온 7은 달립니다. 라데온 7 달립니다. 근데 과연 라데온 7을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일단 마감 퀄리티는 아주 좋아요. 이쪽 옆에 부분이 메쉬 상태로 되어 있어서 아주 디자인적으로도 뛰어나고 되게 고급감을 느끼고, 상단 패널 같은 경우에도 확실하게 이런 헤어라인 처리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서 아주 반질반질한 게 아주 고급적인 느낌이 듭니다. 유격이라든가 그런 것도 없고 상당히 좋고요. 특히 전면 이 유리 같은 경우에 아야 전면 같은 경우에 전면이 아니라 디자인적인 디자인을 봤을 때 디자인은 확실히 이쁩니다. 근데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릴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근데 그 부분은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사람들마다 이거에 이쁘다, 저게 이쁘다 하는 그런 관점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취향이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상단에도 이렇게 먼지 필터가 있어서 먼지에 대한 기본적인
그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 시스템을 조립해서 테스트 해본 결과 온도도 상당히 훌륭하게 잡아줬습니다. 일단 테스트한 시스템, 조립한 시스템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라이젠 1600을 달았고요. 그 이유는 일단은 제가 가진 쿨러 중에 158cm 이하인 쿨러가 라이젠 기쿨밖에 없었고 라이젠 기쿨밖에 없다 보니까 그 1600을 달게 됐었고 2700X를 달기에는 또 보드에다 뭐 또 이것저것 해야 되기 때문에 못했고, 그리고 메인보드는 그 MSI의 B450M 박격포 메인보드를 사용했고요. 램은 커세어 벤전스 프로, 벤전스 RGB 모델을 8 플러스 8 16기가로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라데온 7 그래픽 카드를 장착을 했고요. 그리고 SSD는 크루셜 MX200 500기가를 장착을 해서 테스트를 돌렸습니다. 일단 파스를 돌려본 결과 상당히 온도가 괜찮았어요. 파스를 돌렸을 때 최고 온도가 그래픽카드가 67도가 나왔고요. CPU는 63도가 나왔습니다. 라데온 7이 온도도 괜찮고 소음이 큰 솔직히 좀 제품이긴 한데, 소음도 이 정도면은 67도면, 아니 그래픽카드 온도가 67도면 그렇게 높은 온도는 아니거든요. 파스 기준으로. 상당히 온도도 괜찮게 잘, 환기도 잘 돼서 쿨링 성능도 모자라는 부분이 없는 것 같고요. 소음 역시도 이렇게 파스 돌릴 때 핸드폰을 측정해 본 결과 한 50dB 정도로 좀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그 측정 위치는 여기다가 여기 바로 옆에다가 이렇게 핸드폰을 대고 측정했을 때 50dB로 솔직히 뭐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이지는 않을 정도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뭐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총평을 내려보자면은 일단은 마감 상당히 뛰어납니다. 마감 상당히 뛰어나고 디자인은 호불호가 많이 갈린다. 근데 저는 이런 디자인 좋아해요. 그리고 RGB 펜 120mm 4개를 기본으로 장착을 되고, 그에 따라서 쿨링 성능도 준수한 편이다. 다만 그리고 선정리 편의성도 좋습니다. 선정리 편의성도 좋은 편이고, 단 CPU 보조 전원은 메인보드 장착 전에 미리 뽑아 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라이저 킷을 이용해서 그래픽카드를 세울 수 있지만 그렇게 크게 활용도가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라는 점이 있고, 그리고 단점은 스펙시트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전면 라디에이터는 제가 그럼 확인한 바로는 240mm와 360mm 라디까지만 장착이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80mm는 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종합평가를 내려보자면은 65,000원의 값어치는 하는 것 같아요. 65,000원의 값어치는 하는 것 같지만 경쟁 제품들이 65,000원대면은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에 경쟁을 하기에는, 거기에서 싸움을 해서 우위를 점하기에는 조금 아쉽지 않나. 물론 디자인적인 취향이 맞다면은 이 제품은 무조건 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이 없거든요. 전면 가운데 이렇게 쫙 줄이 가 있으면서 약간 좀 강화 유리로 쫙 되어 있는 이런 디자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이 취향 있는 사람들한테는 100% 먹히는 거고, 다만 그런 디자인이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굳이 이 제품 말고 다른 제품들을 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마이크로닉스 마스터 M500 케이스의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